안녕하십니까. 진로진학의 나침반 신도우입니다. 오늘은 저 멀리서 제가 좋아하는 정명근 선생님과 좀 대입과 관련한 또는 자녀 교육과 관련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선생님 인사하시죠. 예, 안녕하세요. 정명근입니다.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 아마 좋은 이야기가 전달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대입과 관련해서 예. 말씀을 좀 해주신다 그래서 제가 좀 청했고요. 오늘은 어떤 얘기를 좀 해주시려고 그러시죠? 제가 오랜 시간 동안 교직에 있으면서 교육의 어떤 변화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제 꿈을 다 이루지 못했고 또 앞으로 나도 아이들의 그러한 미래를 위해서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오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4차 뭐라고 하죠? 우리 대입이 이런 변화가 오기까지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죠? 예.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늘 선생님이 얘기한 게 우리가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니까 교육이 바뀌어야 된다. 또 하나는 또 애들 인구도 그죠? 굉장히 많이 줄었죠.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먼저 좀 학부모님들에게 전달해 주면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제가 늘 오랜 시간 동안 대입과 관련된 일을 하면서 기회 있을 때마다 인구분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이야기는 실제 우리가 대학 입시, 대학 진학만을 위한 공부를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차원에서 늘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심각한 인구 절벽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 내년부터는 굉장히 심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출생자 수가 50만 밑으로 내려오는 첫 해가 내년 고등학교 2학년부터입니다. 현재 학생들은 49만 2천 명이 태어났는데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이 46만여 명이 지금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46만여 명 중에서 예를 들면 현재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이 68%, 한 70% 정도를 가정했을 때 한 33만 정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되는데요. 여기다가 제3의 일부를 합친다면 40만 정도 약간 상회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대학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한 53만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이야기한다면 11만 정도가 심각하게 부족하게 되는데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은 56만입니다.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애들은 46만이고요. 큰 차이 격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진학을 위한 그런 목적으로 애들을 공부시켜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지금 고3들은 이 수능을 그러니까 대입의 원서를 넣은 아이들이 56만인 거고 태어나기를 56만이죠. 태어나기가 56만인지는 모르겠는데 아이들이 맞습니다. 2학년과 3학년 차이가 6만 7천 명뿐이 차이 안 나거든요. 6만 7천 맞습니다. 그러죠? 예. 그러니까 그 전년도에서 다시 차이 난 게 지금 현재 고3들이 그 전년도보다 6만 3천 명이 줄었고 지금 2학년들은 6만 7천 명이 다시 줄어드는 거니까 그죠? 또 하나는 이제 대입의 인원이 4년제가 24만 명 정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가 이제 전문대가 또 있는 거고. 그죠?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아이들이 수도권 대학을 서울 시내하고 수도권 대학 진학할 경우는 아마 큰 차이가 변동이 없겠지만 조금 전에 드렸던 것처럼 대학을 진학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공부해서는 안 된다. 준비된 학생들이야 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서울 수도권 대학 진학하는 학생들은. 지금 많은 학생들이 대학만을 진학하기 위해서 공부해서는 변화되는 시대에 적응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 건데?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인구 분포와 곁들여서 또 사실은 우리가 알파고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시대를 맞이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모든 어떤 전문가가 아마 강의를 한다 하더라도 어느 직업은 존재하고 어느 직업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중요한 것은 많은 직업은 사라진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우리 아이들은 그 어떤 많은 직업이 사라질 때 그 무엇을 하면서 먹고 살까? 이런 것을 증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에는 아이들이
이제 평생 직업이 아니라 평생 직장의 시대가 오지 않았는가. 결국 그러면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교육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직장이 아니라 평생 직업의 시대니까 예. 뭔가 이 아이가 능동적으로 예. 자기 직업을 찾아가거나 그렇습니다. 어찌됐건 수동적인 상태가 아니라 능동적인 상태. 예. 엄마 아빠 예. 세대하고는 좀 예. 전혀 다른 구조의 예. 직업 세계가 오니까 그것에 대비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내 직업이 사라졌을 때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그런 교과목의 근간으로 새로운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역량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국어, 영어, 수학을 도구 과목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결국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통해서 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한 과정에서 우리가 공부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단순히 그 진학만을 목적으로 그냥 만약 진학하게 된다면 결국은 변화되는 시대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인구 절벽 시대에 대학 진학하는 것은 누구나 갈 수 있다. 사실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또 모든 직업은 사라지는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여기에 적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글쎄 가장 그 핵심에는 학교 교육의 변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면 지금 이런 진학만을 목적으로 해서 공부를 할 필요가 없이 예. 그럼 뭐를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 거죠? 결국 우리는 지금 세 가지가 변화가 있거든요. 인구 네. 분포도 이때 말씀드렸고 또 시대의 변화 알파고 시대라고 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고 또 세 번째는 대학 입시가 크게 많이 변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결국 대학에서 우리가 대학을 가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대학에 진학한 이후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제대로 하게 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배우는 교과목 필요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과연 그럴까? 사실은 이런 생각이 들어갔을 때 아이들이 대학에 진학한 후에 그 자기가 대학에서 공부하려고 하는 공부를 제대로 따라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는 회의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뭐 그거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만 하는데 예. 우리 그 학생들이나 예. 또 우리 학부모님들이 거기에 맞춰서 현재 대입을 준비하지 못하고 예. 있다 뭐 이런 말씀인 건가요? 그렇죠. 지금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배우는 과목들을 그 과목들을 보게 되면 과연 이 아이들 대학에 따라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 매우 회의적이라는 것이죠. 결국 국어, 영어, 수학 과목을 이제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제가 다음에 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일단 우리가 좀 10분 이내로 촬영하기로 했었거든요. 그게 사실 시간이 굉장히 촉박이죠. 예, 그러네요. 그러니까 원래 그렇다니까요. 예. 그래서 실제로 할 말이 다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저희 역시도 길어지게 되고 예. 또 그 길어지다 보면 또 다른 말도 또 옆에 끼게 되고 하니까 더 길어지기도 합니다. 어찌됐건 이번 시간에 꼭 엄마 아빠들이 또는 우리 학생들이 알고 넘어가야 된다. 요것만큼이 있는 것은 진학을 목적으로 공부하지 말고 자기 역량 개발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 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교육의 목적도 그렇고 네. 모든 것은 사실 미래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제대로 하는 과정에서 교육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진학만을 목적, 인구가 주로 있고 평생 직장의 시대가 아니라 평생 교육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 세 가지 교육도 대학 입시 변화이기 때문에 이제는 학업 역량 중심으로 그런 공부를 해야 때가 확실히 왔다라는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리면 재밌는 건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학부모들이 그래 너희들이나 그렇게 교육해 내 아이도 이렇게 할 텐데 문제는 이거예요. 상위권 아이들은 희한하게 그거에 잘 적응해 오고 있다라는 거죠. 예. 아주 좀 놀랍지 않아요? 그거는? 저는 놀랍다라기보다는 네. 제 표현은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않은 자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요. 예.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그 학교의 교육과정 문제라든지 예. 또는 좀 더 이것보다는 좀 더 진전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